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보조기억 장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장치 중에 주기억 장치가 있었죠. 근데 주기억 장치를 보통 말을 할 때는 램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램은 전원을 끄면 내용이 날아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좀 보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의 단점을 보완해서 어떤 단점? 전원을 끄면 내용이 다 사라지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지만 속도는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현저히 느립니다. 하지만 전원이 꺼져도 그 내용은 보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조기억 장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레포트 같은 거 저장해 놓을 때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하죠.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하드 디스크, SSD, 기타 여러 가지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자기 테이프가 있습니다. 자기 마그네틱 테이프다라고 하는데 이 자기 테이프는 이제 순차 처리만 가능해요. 순차 처리다라는 것은 무조건 이제 앞에서부터만 처리하는 걸 순차 처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테이프 모양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 있는 데이터 좀 찾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꼭 찍어가지고 너가 원하는 데이터는 여기 있어 라고 해가지고 꼭 찍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앞에서부터 이 데이터 맞나요? 맞나요? 홍길동을 찾는다. 홍길동이세요? 아닌데요? 홍길동이세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해가지고 여기를 찾아가는 거죠. 무조건 앞에서부터만 찾아가야 되는 게 순차 처리 방식이에요. 네, 좀 불편하죠. 네, 그런데 얘는 대용량이에요. 대용량. 그래서 대용량이 왜 좋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대학교에 졸업자들의 성적증명서를 저장을 해놔야죠. 그래서 언제든지 성적증명서 뗄 수 있게, 졸업증명서 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잖아요. 한 학년에 1년이면 몇 명이 졸업합니까? 한 해분만 저장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4년이고 또 졸업하신 게 오래된 것도 다 보관해야 되죠. 어디다 보관하냐 그거죠. USB에다요? 한계가 있죠. 또 그 많은 USB 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기 테이프에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찾지 않죠. 이건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성적증명서 떼러 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자기 테이프 순차 처리면서 대용량 때문에 자기 테이프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이 자기 테이프가 돌아가는 방식을 볼게요. 데이터 저장되는 방식을 보면은 KTX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카세트 테이프를 보던 세대가 아니면인데 근데 이런 거 좀 보셨죠? 카세트 테이프 해가지고 이게 노래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크기가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이 정도고 크기가 이 정도여다. 이 정도 크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뺑뺑뺑 돌아가면서 이제 저장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어올 때 어떤 방식이냐면, 자, 속도 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요. 네, 속도 내려요. 네. 다시 또 속도 올려요. 그래서 또 하고, 또 속도 내려서 올려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데이터죠. 이 데이터는 무슨 단위냐면, 레코드 단위예요. 레코드.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레코드라는 단위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적표예요. 성적표인데 여기에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국어 90점, 수학 80점, 뭐 몇 점, 총점 이렇게 있죠. 이거 하나의 덩어리. 이게 이제 레코드의 개념이 돼요. 한 줄씩 이렇게 읽어오는 거죠.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떠세요? 효율적인가요? 그 다음에 이 레코드죠. 레코드. 그래서 첫 번째 레코드 읽어오고 또 속도 내리고 또 속도 올려서 올가오고 이런 방식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KTX가 우리 마을에도 KTX 좀 멈추게 해주세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시속 350km로 막 달리고 있는데 그 마을에 멈추려면 딱 멈추나요? 아니죠. 속도를 천천히 줄여서 멈추고 또 바로 출발해서 바로 350km로 달릴 수 있나요? 속도를 천천히 올려서 유지해서 가야 되죠. 그래서 마을 한 군데 KTX가 멈출 때마다 속도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또 어른들이 유치하게 싸울 때 그러죠. 시골 분들 오랜만에 고향 친구라든지 뭐 동창회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어쩌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싸울 때 이런 경우도 있죠. 니네 KTX 멈춰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죠. 여러분은 KTX 여러분들 멈추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때 여기는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IRG라고 그래요. IRG. 네,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 인터 레코드 갭이다.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의 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인간들이 어떤 걸 연구를 했냐. 자, 속도 올렸을 때 레코드를 좀 한꺼번에 좀 많이 좀 읽자. 3개를 읽자. 속도 떨어뜨려서 올려주고 이렇게 올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줄을 한꺼번에 읽으자. 이게 레코드고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레코드가 모여서 뭘 이루죠? 블럭을 이루죠. 블럭. 네, 그래서 이 3개의 단위를 우리는 블럭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간격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라면 이 간격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거는 레코드 사이의 갭이다. 그래서 IRG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 이거 뭘로 할래요? 네, IBG다. 인터 블럭 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얘는 레코드 3개를 읽기도 하고 또 4개를 읽기도 하고 5개를 읽기도 하겠죠. 네, 레코드가 모여있는 걸 블럭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몇 개의 레코드가 모여서 하나의 블럭을 이뤘어요? 3개죠. 3개. 이런 걸 블럭화의 인수라고 그래요. 그렇죠? 레코드 몇 개가 모여서 하나의 블럭을 이뤘나요? 3개요. 그걸 뭐라 그래요? 블러킹 패턴, 블럭화 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됐죠? 여기서 용어가 나옵니다. 네. 자, 여기서 BOT가 뭐냐면 시작 지점입니다. BOT, 끝 지점은 EOT. 테이프의 시작입니다. begin of tape, end of tape, BOT, EOT. BOT는 자기 테이프의 시작 지점, EOT는 자기 테이프의 끝 지점. IRG는 레코드 사이의 간격, IBG는 블럭 사이의 간격. 블럭화 인수는 뭐냐면 이 하나의 블럭에 포함된 레코드의 개수.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 다 됐죠? 네. 자, 됐죠? 네,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자기 테이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기 테이프는 뭐냐면, 자기 디스크죠? 자기 디스크에 대해서 볼 건데, 자기 디스크는 이제 뭐냐면, 일단은 직접 접근 방식이 돼요. 직접 접근.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에 있다. 그럼 여기를 꼭 집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직접 접근 방식이고 데이터 위치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실린더 번호, 트랙 번호, 섹터 번호에 의해서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용어가 뭐지? 트랙은 또 뭐고 섹터는 뭐야? 라고 고민이 되죠. 자,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하나만 볼게요, 이거를. 자, 하나만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또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들어보면 이렇게 많은 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를 뭐라 그런다? 우리가 트랙이다 그러죠. 그래서 운동장에 있는 동그라미, 트랙 경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트랙이에요. 그래서 번호가 붙어 있어요. 0번 트랙, 1번 트랙, 2번 트랙 번호가 붙어져 있고 이거는 다시 또 이렇게 쪼개져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쪼개진 이 조각 이걸 뭐라 그러냐? 섹터라고 합니다. 섹터. 그래서 트랙과 섹터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트랙은 무슨 모양? 이렇게 동심원 모양이다 라는 거고 자, 부채꼴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조각을 낸 거죠. 이런 조각 하나하나를 우리는 이제 부채꼴, 섹터다 그거죠. 그럼 트랙과 섹터에 대해서 되겠죠. 네. 자, 트랙, 섹터. 무슨 여러분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트랙과 섹터 이거 무슨 모양인 것 같아요? 피자 생각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피자 이렇게 조각 내가지고 이렇게 먹죠. 네. 한 입 베어 먹을 때 우리 하나의 섹터 먹었다. 2입 베어 먹을 때 2개의 섹터 먹었다. 자, 우리 그렇게 놀죠, 우리는. 컴퓨터 공부를 하니까. 네. 자, 실린더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요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장 쌓아 있다라고 그랬죠. 자, 이 여러 장 쌓아 있는 모양 한번 보세요.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어때요? 0번 트랙만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0번 트랙이 있을 거예요. 이 두 번째에서도 0번 트랙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0번 트랙이 있을 거예요. 각 디스크별로 0번 트랙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0번 트랙 손들어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손 들겠죠. 걔네들을 실린더라고 그래요. 0번 실린더. 그래서 같은 번호가 같은 트랙을 우리는 하나의 실린더라고 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XS 암이 있습니다. XS 암. 여기에, XS 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끝에 뭐가 달렸냐면 헤더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 헤더가 몇 번 트랙인지 데이터를 찾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섹터가, 트랙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더가 여기가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부터 몇 번 섹터에 데이터 있나요? 이렇게 찾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그럼 트랙 찾았어요. 그럼 섹터 이렇게 도는 거죠. 돌면서 몇 번 섹터에 있나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찾는 거죠. 됐죠? 네. XS암. 그다음에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클러스터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장되는 단위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이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고 1번이고 여기나 똑같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바깥쪽이 더 안정적이죠. 얘는 100평에 사는 거고 얘는 이제 10평에 사는 거예요. 똑같이 식구 5명이 사는데 여기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명당짜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512바이트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 헤더가 이제 데이터를 찾을 때 어때요? 여기 찾아가서 읽고 여기 찾아가서 읽고 여기 찾아가서 읽고 이런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찾아가서 읽고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장되는 데이터의 단위가 거의가 막 2000바이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한 번 저장이 될 때 2000바이트 넘어가니까 기본이 3개의 섹터가 기본으로 잡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읽고 여기는 지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도 3개의 데이터죠. 3개의 섹터죠.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클러스터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의 클러스터는 몇 개의 섹터를 포함하느냐 정해진 건 없어요. 시스템마다 다릅니다. 이렇게요. 자, 그거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갈 때 하나의 섹터 단위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뭐 3개의 섹터 단위로 찾아간다든지 뭐 2개의 섹터 단위로 찾아간다든지 이런 개념을 우리는 클러스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 개의 섹터를 이제 모아서 데이터에 저장되는 단위로 쓰는 것을 뭐라 그런다? 클러스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용어적인 면 기억을 해주고요. 특히나 트랙 섹터 꼭 기억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클러스터가 좀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끔은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데이터 접근 시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직접 접근 방식이라고 했죠. 자기 디스크는 직접 접근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데이터를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온다 그랬어요? 먼저 트랙 찾고 그 다음에 섹터 찾고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찾느냐. 이게 이제 하드 디스크를 위에 뜯어봤어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게 헤더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자, 헤더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번 트랙인지를 찾아요. 그럼 제일 먼저 트랙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찾는 시간이 얼마냐. 트랙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그거를 우리는 시크 타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트랙 찾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뭐라 그래요? 시크 타임, 탐색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크가 찾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0번인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쭉 해가지고 몇 번 트랙을 찾았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트랙을 찾았으면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몇 번 섹터, 이게 이제 섹터라고 그랬죠. 트랙을 찾았으면 얘가 회전을 하면서 몇 번 섹터인지를 찾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트랙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섹터들이 다 있겠죠. 이 트랙에 몇 번 섹터에 데이터가 있나요? 라는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섹터 찾는 시간. 그거를 라텐시 타임, 회전 지연 시간이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헤더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트랙에 있다요. 그럼 헤더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상태에서 헤더는 멈춰져 있는 거죠.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회전하니까 그래서 섹터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더가 멈춰져 있는 시간, 회전 지연 시간이다 해서 라텐시 타임, 이때는 섹터를 찾는 시간이에요. 그럼 트랙 찾고 섹터 찾았으니까 데이터 찾은 거죠. 이제 어찌해야 돼요? 이제 보내야죠. 네, 전송한다, 이동한다 라는 시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트랜스포 타임, 전송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찾을 때는 이런 시간이 다 필요한 거죠. 이 세 개의 시간을 합해서 우리는 액세스 타임이다 라고 해요.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필요한 시간, 액세스 타임이다. 저희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네, 기억합니다. 데이터를 찾는 시간, 트랙 찾는 데 걸리는 시간 뭐라고요? 네, 섹터 찾는 데 걸리는 시간 뭐라고요? 네, 전송하는 시간, 트랜스포 타임 3개, 액세스 타임은 3개를 다 더한 것. 자, 이제 보조교육 장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거 하드디스크가 있죠. 하드디스크.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드디스크에는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거죠. 지금 데스크탑에서는 이제 거의 하드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충격에 약하다라는 거고, 얘는 이제 금속 원판, 자기 디스크처럼 생겼어요. 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장 쌓여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석 물질을 입힌 금속 원판. 네, 여러 장 겹쳐서 만들어진 걸 말을 하고 일반 개인용 컴퓨터의 보조기억 장치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은 저장 용량은 커요. 일단 그건 좋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 뭐 1테라짜리 하드디스크, 500기가짜리 하드디스크 뭐 그런 식으로 쓰고 있죠. 근데 충격에 약하다라는 거. 발로 한번 차면은요, 깨지고 기스나면 어때요? 힘들어요. 교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또 크기도 커요. 이 정도로 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거죠.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뭐로 발전이 됐냐면 SSD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하드디스크보다 더 고속이고 소음도 적어요. 그러니까 본체를 키면 막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하드디스크가 돌아가는 소리예요. 근데 SSD는 이런 소음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하고는 비슷하게 동작을 하지만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보조교육 장치가 됩니다. 고속이고 또 발열이라든지 열이 나는 거 그것도 좀 적고 소음도 적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소형화예요. 소형화. 작아요. 네. 그래서 한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용량도 가볍죠. 노트북 생각을 해보세요. 1kg가 안 되잖아요. 뭐 그램이라는 노트북도 나오고 0.몇 킬로그램 해가지고 1kg가 안 되는 노트북이 있죠. 거기는 지금 하드디스크가 다 빠진 거죠. 하드디스크가 들어가면 그 무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SSD를 장착을 한 거죠. 네. 그죠? 네. 그리고 더 단단하고요. 네. 가볍고, 일단 가볍게, 경량화,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에 거의 SSD가 들어가고, 일반 데스크탑은 이제 하드디스크와 SSD를 같이 넣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본체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SSD. 하드디스크보다는 더 최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SSD에 대해서는 물어봐요. 그러니까 출제자분들이 어떠세요? 최신의 걸 더 물어보겠죠. 네. 네. 그래서 하드디스크 대용으로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것. 소음이 적다, 소형하다, 경량하다 이런 게 나오면 SSD. 외부 충격에 하드디스크보다는 강하다. 단점은 뭐예요? 비싸요. 네. 하드디스크보다는 이제 좀 비싼 거 그런 게 있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짚디스크가 있습니다. 짚디스크는 뭐냐면 100에서 250메가 정도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거고 보통 백업할 때 써요. 그래서 백업은 이제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 가지고 뭘 백업하나요? 라고 그러죠. 옛날에 나온 거예요. 자, 옛날에 3.5인치 디스크가 있었습니다. 디스켓.
얘는 용량이 얼마였냐면 1.44메가였어요. 1메가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격이죠. 이게 보조기억장치라고.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멀티미디어 시대가 아니었어요. 텍스트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걸로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좀 약하죠. 자주 깨지게 되죠. 네, 이러다가 이제 이 250메가니까 이거 250장 정도가 되는 거니까 사람들은 좋아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CD-롬이 나온 거죠. CD-롬은 여러분 CD에 이제 요즘에 그 개인 PC에서는 또 CD-롬이 거의 없죠. 얘가 얼마예요? 650메가예요. 이렇게 이거 650장이 CD 한 장에 들어간 거죠. 영화 한 장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건 그게 이제 CD-롬이 되는 거죠. 네, 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D-롬은 어때요? 데이터 읽기만 가능한 거죠. 하다가 뭐 잘못되거나 잘못 저장했으면 그냥 버리는 거죠. 한 장에 5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쓰는 거고 이제 레이저를 이용을 하는데 750 나노미터. 나노는 예, 여러분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할 때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었어요. 앞에서도 좀 나왔죠. 그 정도 파장을 가진 적외선 레이저를 이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러다가 모양은 똑같은데요.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게 4.7기가에서부터 17기가 정도, 17기가 정도의 용량이 4.7입니다. 여러분 교재 4.7기가에서 17기가 정도의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거고 650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이용을 해서 적외선 레이저를 사용을 한 겁니다. 네, 650, CD-롬이 750, DVD가 650입니다. 됐죠? 이 정도 보는 거고 이제 블루레이를 여러분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지금은 블루레이죠.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해요. 그런데 얘는 이제 뭐냐면 굉장히 고선명의 비디오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광기록 저장 매체가 되고 DVD의 10배 정도. 이게 DVD 용량이잖아요. 10배 정도고 25기가에서 이제 50기가 정도의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장이 405 나노미터의 자색의 레이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블루레이다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보조기억 장치들 중에서 최신이 뭐예요? SSD, 그 다음에 블루레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USB는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그림 한번 볼까요? 참고적으로 그림. 네. 하드디스크, SSD, CD-롬, DVD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다음 USB 메모리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되었나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좀 용어적인 면이 새롭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초에서 배우는 용어는 반드시 알고 기억을 하고 이론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조기억 장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